네, 잠시 후 16시 오후 4시부터 오티즘 톡스에서 발달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종사자 분들의 자유발언 때 시간이 이어집니다. 잠시 뒤 오후 4시부터 발달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종사자분들의 자유발언 때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도 들었고요. 가족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가족분들이 발달장애와 함께하는 종사자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티즘 톡스가 아니면 보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자리에 착석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혹시 계속 계실 건가요? 저랑 눈이 마주치셨고 웃어주셨으니까 오늘 계속 계셔주시기 약속이에요.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랑 눈을 마주치시면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혹시 뒤에 수녀님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는 우리 선글라스 끼시고 혹시 오늘 오티즘 톡스 계속 같이 함께 해주실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만으로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고요. 아직 4시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수다를 떨어볼까 해요. 오후 4시부터 오티즘 톡스에서 다른 데서는 듣지 못할 굉장히 진솔하고 생생하고 그리고 소중한 이야기들이 울려 퍼질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종사자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자유발언 때 시간입니다. 어디 가서도 듣지 못할 되게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시지 마시고 오티즘 톡스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누르시면 여기 나오거든요. 네, 잠시 뒤 오후 4시에는요 오티즘 톡스에서 자유발언 때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발달장애 당사자분들과 함께하는 종사자분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자리에 앉아주셔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 오후 4시부터 오티즘 톡스에서 특별한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발달장애 당사자분들과 함께하는 종사자분들께서 진솔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발달장애 당사자분들과 함께하는지 들을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앉아주셔서 이야기 듣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사실 참여해 주시는 분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계속 입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오늘 3분의 발표가 이어질 거고요. 3분의 발표 모두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부터 오티즘 톡스에서는 발달장애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종사자분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발달장애 당사자들과 함께 할 때 어떤 마음인지 또 어떤 것들을 느끼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오티즘 톡스에서만, 오티즘 엑스포에 그것도 오티즘 톡스에서만 들을 수 있는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앉아주셔가지고 어떤 이야기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오티즘 톡스에 배당이 된 기념품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념품들을 마구마구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이거 남겨서 뭐 하겠습니까? 다 드리고 가야죠. 드리고 싶은데 드릴 사람이 많이 없네. 네. 어디서도 듣지 못할 귀중한 이야기 또 들으시고 집에 가실 때 두 손 무겁게 가실 수 있도록 기념품도 팍팍 챙겨드릴 거니까요. 오티즘 톡스 오후 4시부터 시작하는 종사자분들의 자유 발언 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조금씩 이제 앉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지금 앉아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더 앉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그러면 기념품을 뿌리기 위한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퀴즈. 네, 퀴즈. 자, 오티즘 엑스포 올해가 몇 회차죠? 몇 회차죠?
네, 3회차예요. 이건 질문이 아니었어요. 이거 어제도 했고요. 방금 전에도 해가지고요. 이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 드릴 거예요. 어려운 질문. 자, 1회 오티즘 엑스포 몇 년도에 열렸을까요? 오, 제일 먼저 발표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셨어요. 네. 2019년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 이거 알기 쉽지 않은데. 참석을 해주셨다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또다시 문제 나갑니다. 자, 올해가 3회잖아요. 1회 물어봤잖아요. 자, 그럼 뭐가 나올까요? 2회. 2회는 언제 열렸을까요? 2회 오티즘 엑스포. 네, 선생님. 22년. 정답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념품 드리고요. 사실 저희 엑스포가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이유는 조금 슬픈 이야기지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함께 웃는 재단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기업 후원에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좀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선생님들께서 4회차의 오티즘 엑스포가 기대되고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함께 웃는 재단에 후원을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후원도 홍보해 보았고요. 지금 또 기념품을 너무 드리고 싶어요. 기념품을 너무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질문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지금 퀴즈가 생각이. 혹시 지금 앞에서 멀리서 오셨거든요. 미국에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미국에서 오신 오늘 발표해 주실 선생님께 한번 퀴즈를 내주려고 요청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약간 탈한국적인 글로벌적인 좀 질문 하나 해주시면. 지금 생각나는 건 없고요. 오티즘 엑스포는 너무 쉽나? 어디에서 열리고 있을까요? 서울 양재 맞나요? 네, 연습 문제였고요. 오티즘 엑스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은 몇 개일까요? 관계자. 152개. 거의 네,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저한테 갑자기 문제를 내라 그러셔서 자, 일단 152개요. 152개 확실하십니까? 확실해요? 일단 선물 하나 주세요. 이 정도로 확신을 차에서 말씀하신 거면 정답이 아니어도 드려야 돼요.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가지고. 일단 문제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후 4시가 되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참여자분들의 흥도 올라오셨겠다. 우리 모두 즐겁게 발표를 들을 준비가 되신 것 같아서 우리 한번 오티즘 톡스에서 진행되는 종사자분들의 자유 발언 때 시간을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큐카드에 적힌 걸 읽어야 돼가지고 지금부터 요이 땡 하면은 제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리허설이었고요. 네, 호응 잘해 주셔야 되세요. 알겠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티즘 엑스포에서 그리고 오티즘 톡스에서 열리는 마지막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 오티즘 톡스의 사회를 맡고 있는 이정희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오티즘 톡스 마지막 순서로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종사자분들의 자유발언 때가 시작이 됩니다. 자유발언 때는 말 그대로 발표자분들이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되셔서 자유롭게 원하시는 말들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작에 앞서서요. 사실 이렇게 이런 자리 마련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런 소중한 자리는 라이프를 라이크하는 신한라이프의 후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가시네요. 따라가시고. 네, 여기 자리가 비었습니다. 앉아주세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박수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발표는 10분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10분 뒤에 잠깐 저랑 간단한 인터뷰와 함께 발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발표를 들어주시면 응원의 박수와 또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이런 거 열심히 쳐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네, 그럼 첫 번째 발표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보라 선생님
네, 멀리서 오셨습니다. 미국 조지아에서 오셨다고 해요. 아틀랜타의 더숲 이야기라는 주제로, 더숲 이야기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틀란타 조지아 주에서 온 윤보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멀리서 온 이유는 저희 기관에 더숲이라는 기관에 오케스트라 숲이 있는데 그 오케스트라 숲이 이번 행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인들과 그 부모님들과 또 봉사자들이 함께 25명이 미국에서 방문해서 어제 연주를 마쳤습니다. 저는 더 숲이라는 기관에서 공동대표로 일을 하고 오케스트라 단장을 맡고 있는 윤보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요. 아틀란타 미국이라는 곳과 또 미국 전역에 이렇게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있고 또 미국은 워낙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발달장애인 사역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도 사실은 선교 기관이고요. 발달장애인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또 그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살고 있는지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함께 발달장애인들과 일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은 더 숲이기 때문에 제가 더 숲 스토리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저희에게는 세 가지의 핵심 가치가 있는데요. Life, 그 다음에 harmony, 그 다음에 restoration, 생명, 조화, 회복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가치이고요. 그 다음에 이웃들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 안에서 조화롭게 살고 있는 것을 추구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함께 할 때 충분한 회복을 얻고 또 우리가 또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갖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해 나갈 때 회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저 세 가지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제 연주했던 오케스트라 숲이 있고요. 숲속 학교라는 토요일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러 가지 유의미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숲클럽이라고 악기 개인적으로 레슨을 받는 것과 또 아트 클럽, 숲스트라 클럽, 랭귀지 클럽, 플레이 클럽, 그 다음에 M2M이라고 Move to Move, 그 피지컬 액티비티를 하는 그런 클럽 등 여러 가지 클럽이 운영되고 있고요. 여름에는 여름 캠프가 운영되고 있으며 여름 캠프 안에는 오케스트라 숲 캠프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숲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14명의 단원들이 함께하고 있고 이분들은 청년도 있고 학령기의 자녀들도 있으신데 모두가 자폐나 다운 신드롬 등의 장애를 갖고 있지만 너무나 음악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 앞에 서서 연주하는 것들을 즐거워하는 그런 단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악을 사랑하고 연주하기를 원하는 모든 단원들을 이렇게 단원으로 영입해서 봉사자가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독립적으로 연주하는 경우도 있어서 14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미경 지휘자님은 모든 악기를 다 레슨을 해주세요. 피아노 전공이지만. 그래서 단원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개인적으로 레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따로 만나서 저희가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휘자님과 단원들이 만나온 지가 8년째입니다. 8년째이기 때문에 정말 두터운 신뢰와 사랑이 전제가 돼 있어요. 그것이 두껍게 쌓였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 단원들이 연주도 잘 서툴렀고 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힘들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1시간 반이나 앉아서 다 리허설을 훌륭히 마치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 영상 한번 보실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연주 여행이 가진 가장 큰 의미는 발달장애인들을 흔히 수동적인 존재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이렇게 여기는 사회적인 인식 가운데서 이분들이 직접 능동적인 선교자로서 또 연주자로서 한국을 방문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좋아하는 것을 하며 그 좋아하는 것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깊은 것 같고요. 빨간 글씨만 봐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연주에 초대됐기 때문에 한국행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어티즘 엑스포 오는 김에 대전, 경주, 여주 거쳐서 이렇게 왔고요. 어제 마지막 연주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기 10월 15일쯤 그레인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SK 이노베이션에서 하는 해마다 한국에서 하는 그 연주회를 미국 버전의 GMF를 저희가 최초로 미국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에서 찾아주셨고요. 저희에게 어려움은 많긴 했지만 미국 연주자를 찾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어디 가나 음악 교육이든 아트 교육이든 무슨 교육이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연주자들도 가서 참여했고 미국 연주자들을 어렵게 찾아서 GMF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어제 연주를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한번 연주를 들려드릴까 했는데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더숲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안 넘어가요. 메시지 좀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네, 넘어갔습니다. 영상은 생략하고요. 더숲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어봤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경험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도 만들고 또 장애인 한글학교도 운영해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무엇이든 하고자 하면 정말 용감하게 도전했으면 좋겠고요. 원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평생 할 수 있는 것들을 일찍부터 붙잡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지금 자녀분 나이가 성인기일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꼭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잘하고 못하는 걸 따지는 세상의 잣대에 속지 마시고 세상에 정한 어떤 기준도 여러분에게 적용할 것 없이 우리가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고 있다면 행복해한다면 그런 것들에 도전하시기를 바라고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 왜 그렇게 썼냐면 미국에 오시려고 하는 분이 되게 많고 또 미국에 있는 분들은 또 한국에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사실 사람 사는 곳은 다 같아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녀 키우는데 헌신을 하고 길을 잘 찾아가는지 또 어떤 시스템을 만나는지 그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가장 좋고 행복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모두 잘해오셨고 또 앞으로 잘해갈 것을 믿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세상이 물론 변하고 시스템이 변하고 사회가 변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나와 내 자녀가 먼저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틀란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일단 더숲의 연주 어제 못 들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어제 더숲 연주를 못 들었다. 네, 너무 많은 분들이 못 들으셔가지고 혹시 영상 한 번만 짧게라도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 발표 자료 중에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 번만.
감동적인데.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어제 더숲에 연주를 못 들은 게 너무 아쉬울 지경이에요, 진짜로. 언젠가 다시 한번 꼭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유튜브나 이런 데 공연이 좀 올라가 있을까요? 네네. 유튜브가 있으나 많은 영상이 올라가 있지는 않고요. 네. 있습니다. 아, 있나요? 저희가 매년 정기 연주회 네. 또 스프링 콘서트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더 숲이라고 치면은 네네. 찾을 수 있을까요? 더 숲 오케스트라 숲 혹은 더 숲이라고 숲. 치면 네. BTS 더 숲 인도 숲 뭐지? 숲인 더 숲 인도 숲. 숲. 네. 네, 뭐 그거가 아니에요. 그거를 지나치시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버에서 더숲 혹은 오케스트라 더숲 이렇게 쳐주시면은 좋을 것 숲, 같고요. 오케스트라 숲. 아, 오케스트라 숲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특정 종교에 기반으로 해서 모여서 참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사실 종교를 통해서 만나기는 했으나 중요한 것은 그 발달장애인들을 위하는 마음, 또 그들과 함께하려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마음들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나 미국이나 크게 다를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은 그래도 이런 점은 좀 한국하고 미국하고 좀 다른 것 같다 하는 게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거라도 좋아요. 일단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알고 계시듯이 이제 인식 부분에서 많이 다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 퍼블릭 스쿨 안에서 장애인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접하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 어떤 시선의 문제나 그런 것들이 좀 덜하죠. 덜한 부분이 있고 그런 인식 문제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자라는 동안에 봉사의 기회도 되게 많고 학교 안에서 장애인 돕는 그런 클럽, 베이라 클럽이라고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그런 클럽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들이 그래도 한국보다는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어릴 때부터 그런 인식 개선이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발표 내용 중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분들의 이유는 뭘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시스템이나 인식 문제나 그리고 학교에서 겪는 너무 엄청난 마음 아픈 스토리들이 그렇게 미국에 오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제가 여쭤봤던 거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막상 미국에 있다 보니 주마다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 시스템의 차이가 나고 정부 지원의 차이가 나고 또 신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나라 혜택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 살면서 그런 범주에 들지 않는 분들은 미국 삶이 굉장히 빠듯하고 빡빡하고 나라 혜택도 없으니까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언어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사는데 영어 사용이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차라리 내 나라에 가서 소통을 잘 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보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건 한국이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의 필요에 따라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정보는 사실 어디 가서 듣기가 힘든 정보인데 선생님 덕분에 좀 자세한 부분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오케스트라 숲 앞으로 어떤 꿈을 갖고 활동을 해 나가실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분들이 주도적으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이바지하고 타인을 위한 연주를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희 지금도 하고 있지만 양로원 방문이나 초청 연주를 다니고 있고요. 앞으로 해외 선교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악기를 가지고 해외에 가서 음악을 함께 연주하고 악기를 기증하고 오고 이런 계획들이 있고요. 우리 단원들의 연주 기량도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고 또 제가 바라고 단원들 부모님이 바라는 사항은
한국 그쪽에도 한국 기업이 되게 많아요. SK 기아, 현대, LG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과 손을 잡고 이분들도 여기 단원들 둘 단원 계신데 네, 이분들도 뭔가 직업인으로서 연주를 하고 사회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주팀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나아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네, 많은 큰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더숲 유튜브에 제가 꼭 쳐서 연주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앞으로 더 멋지게 비상할 더숲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도 사실 미국에서 같이 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청경태님께서는 장애인 자녀의 재정적 미래 설계, 평생 돌봄과 삶의 질을 생각하자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신다고 해요. 이거는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내용들일 것 같아요. 한번 재미있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천경태고요. 요즘이 미국에서 가장 뜨는 도시가 아틀란타예요. 15만 명 코리안들이 모여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 기아 그리고 현대 전기차 공장, SK, 삼성, LG 이런 유수의 기업들이 애틀란타 인근 지역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50개 주가 있잖아요. 각 주가 웬만한 나라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조지아 주정부가 아마 정치를 잘하는 것 같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들어간 지가 이제 올해로 33년 됐어요. 한국에 나와 본 적이 한 5번 정도 되는데 잘 적응이 안 돼. 여기가 이 나라가 우리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특별히 미국에 가서 30살에 가서 지금 33년이 됐는데 27살 된 우리 숲 오케스트라 단원 조셉 저희 아들이고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은 미국의 이제 큰 기업 보험회사에서 스페셜 케어 플래너라고 즉 장애인 재정 관리에 대한 전문의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잡 타이틀이 한국엔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사회자님께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티즘 엑스포가 정기적으로 열리지 못하는 것도 돈 문제라고 그러셨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데는 돈이 다는 아니지만 돈이 해결이 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가 사후에 가장 염려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영화 마라톤에 보셨던 것처럼 장애인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라는 부모의 애틋한 마음을 이제 보여준 건데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자원을 준비를 하고 그게 그 잘 시스템으로 셋업이 되면 별로 염려할 일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함께 하시는 부모님들이 장애인 자녀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그날이 온다면 그게 언제냐면 부모님들의 노년에 그리고 부모님들이 간병 스테이지에 됐을 때 혹시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다음에 장애 자녀가 남겨진다면 어떻게 우리 아이가 살아갈 건가에 대한 재정적인 자원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저기 입구에 들어오면 맨 처음에 있는 부스가 장애인 개발 교육원이라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인데 가장 제 눈에 들어왔던 게 신탁 관련된 계좌를 무료로 운영한다고 그래서 조금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은 아니더라. 왜냐하면 그 자산에 대한 문제들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미국 시스템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원래는 10가지 조금 복잡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국말로 그냥 제목만 이렇게 따놨어요. 그 중에서 빨간색으로 된 3가지를 조금 더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우선은 장애인 자녀
생활 보장과 미래를 위한 것. 지금 현재는 어차피 우리가 데리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바가 아니지만 부모님이 나이 들어서 내가 간병 스테이지나 내가 디세이블이 됐거나 돌아가셨을 때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건지 결국은 미래 설계잖아요. 미래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은 교육이나 의료나 사회적인 생활이나 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산상의 수혜자 검토라는 게 결국은 트러스트 같은 신탁 계좌를 만들 때 부모의 자산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세금 공제 받고 우리 장애인 자녀들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데 관련된 이제 그런 내역들이고요. 가족 계획이라는 거는 엄마 아빠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우리 장애인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나눠보고요. 분야별 전문가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특별히 메디칼 관련된 의사도 있고 또 법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 변호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은 스페셜 케어 플래너 장애인 이제 한국 같으면 이제 사회복지사 같은 분들이 활동을 하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케어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은 역량이 부족하니까 그런 전문인들을 팀으로 구성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1년에 애들 생일 한번 스페셜 서프라이즈 파티 할 때 동네 친구들만 부르지 마시고 이때 학교 선생님, 목사님, 변호사, 의사 이런 분들 한번 모셔서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생각보다 중요한 메시지들이 전달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5번과 6번은 사회복지 혜택, 정부가 주는 거 말고도 미국 같으면 5번 같은 경우에 주정부, 즉 예를 들어 서울시나 구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펀딩 해주는 그런 기관 단체들이 있으니까 이런 소스는 결국은 우리가 엄마들의 정보력, 그렇죠? 이거에 의해서 많이 이제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7번 유언장과 같은 이제 법적인 구비 서류 그리고 8번이 이제 신탁 관련된 이제 그런 내역들 그리고 법적 후견인은 부모를 대신해서 가디언십이나 컨서베이러십이라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한테 위탁하는 거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제3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증을 해줘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요. 마지막 장애 자녀의 필요 지침서라는 거는 letter of intent라고 해서 혹시 우리 부모가 안 계시더라도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할 건지 아이들에 따라서 음식이나 메디칼이나 교육이나 생활 습성이나 모든 것들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파일이나 영상으로 잘 준비를 해두시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누군가가 케어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략 이런 10가지 기준으로 하나씩 검토를 해보는 거는 참 좋을 텐데 아쉽게도 한국과 미국은 조금은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건 무리사항이 있고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7, 80년대에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서 상당한 그 변화가 있었잖아요. 근래에 보니까 장애 관련된 그 법과 제도가 많이 달라지면서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추세가 있고 이 앞전에 사회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것처럼 미국이 좋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왜 한국에 나오려 하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혹시 대답이 될 수 있다면 물론 사회적인 어떤 시선과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가자 딴 나라로 이런 분도 계시지만 나오려는 분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아까도 앤서는 해주셨는데 사실 합법적인 체류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이 안 된 분들이 미국에 어설프게 오시면 더 힘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4번의 분야별 전문가 구성이라는 거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미국에 건너오시거나 그런 정보 소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그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장애인 자녀를 위해서 각 분야별 전문가, 미국은 의료 시스템이 그냥 서울대 병원, 아산병원 이렇게 못 가게 돼 있어요. 프라이머리 닥터한테 가서 반드시 스페셜 그 의사의 소견서를 갖고만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장애인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그룹이 적어도 한 3-4그룹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 법률 자문을 해줄 수 있는 특별한 변호사, 그리고 학교 선생님, 그리고 조금은 상황은 다르지만 목사님, 이제 이런 분들을 꼭 팀워크로 만들어서 전문인 그룹을 만드는 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부모의 역할, 아까 앞서 어제도 이제 말씀해 주신 분들 저도 감동적으로 잘 들었는데, 부모는 특별히 3가지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첫째, 코치나 해설자의 역할, 음악을 하든지 스포츠를 하든지 가서 맡겨놓고 오는 게 아니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이론적으로, 그리고 해설자의 역할도 해줘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는 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평생 보호, 라이프타임 케어 하는 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퀄리티 케어잖아요. 질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질적인 삶은 돈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8년 전에 조셉이 날 때 아내하고 약속한 게, 어쩌면 장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시간과 물질을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잡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 아내는 지금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는 조셉하고 한 달 동안 한국 여행과 연주와 여러 가지 행사를 겸해서 왔는데, 결국은 부모가 생각보다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진지한 미래에 대한 계획, 어차피 힘들고 어려운 현실은 누구나 다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번 이 3가지로 결론을 지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들 미국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뭐 전화번호는 안 될 테니까 이메일이나 웹사이트 찰칵해 두셨다가 혹 필요하시면 어느 분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원래는 조금 더 넉넉하게 시간이 주어졌는데 10분이 다 됐으니까 대략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님 발표가 사실 지금까지 어제 당사자, 그리고 가족분들, 오늘 당사자, 그리고 오늘 종사자까지 총 4번의 자유 발언대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분석적이고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 굉장히 의미 깊은 발표였다, 저는 이렇게 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내가 죽고 난 뒤에 나의 자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생각 안 할 수 없죠. 네, 생각 안 할 수 없고 그걸 위해서 마음이 아프더라도 꾸준하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한국은 좀 막막한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네. 계획을 세워보고는 싶은데, 마음도 아파도 계획을 세워보고는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이번에 와서 이제 내일 모레 제가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여의도 이름센터의 장애인 교육개발원, 거기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그 법 제도를 제도화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의 장애인들은 많은 혜택을 보고 싶지만 이게 법제화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그분들하고 한번 미팅했다가 올해 만나기로 했는데, 좀 벤치마킹을 하고 싶다, 미국 거. 그래서 만들게 됐는데, 뭐 어쨌든 뭐 언젠가 조금 더 빨리 업그레이드 돼서 충분한 베네핏과 나눔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교육개발원하고의 어떤 미팅을 통해서 어떤 법적인 제도, 한국의 그런 규칙
제도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데 좀 기여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저하고는 사실 상관없는 일이지만 미국에서 그런 시스템을 누리다 보니까 자꾸 한국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여기도 제 홈타운이고 홈랜드인데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 비교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잘 돼 있는 시스템을 좀 한국에 접목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솔루션이 보니까 장애인 교육 개발원이더라고요. 거기서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목소리 아무리 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그런 차원이 있어서 네. 참고로. 장애인 교육개발원 분들 혹시 계신가요? 네, 한번 꼭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 사실 어디서부터 그 계획을 시작하면 좋을지, 자녀의 미래 그 재정적인 설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이면 좋을지. 시작은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초 관증. 제가 이번 코로나 지난번 델타 코로나 감염이 돼서 저는 병원에 들어 누워 갖고 아주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갔던 상황에 3일 딱 되니까 이제 죽는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나는 게 우리 조셉이 어떡하지? 제가 죽으면. 그때 제가 생명보험 들은 거 카운트 해봤어요. 꽤 되더라고요. 그거 가지면 조셉이 평생 신탁에다가 계좌를, 왜냐하면 신탁 시스템은 제가 다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돈은 없지만, 그런데 제가 죽으면 이 생명보험 나오는 돈이 신탁 구자에 들어가서 조셉을 평생 동안 최소한 한 달에 5,000불 이상을 조셉이 죽을 때까지 케어를 해주고, 즉 정부에서 받는 거 이외에 별도로, 그리고 조셉이 죽고 나면 나머지 돈을 다른 두 아이들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결국은 돈 문제잖아요. 그게 대략 시스템이 되니까 하나님 필요하시면 데리고 가세요. 그랬던 기도가 이제 나와요.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는 글쎄요, 뭐 하여간 감사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신탁 합니다. 계좌부터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죠. 혹시 부모님이 안 계셨을 때 우리 자녀 어떡하지? 돈 문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국 실정에 맞도록 상의를 해 가시면 반드시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좀 아직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회복지사지만 발달장애인 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저도 항상 퀘스천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풀어나가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같이 이렇게 좋은 말씀 또 자문같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한국도 좀 더 발전이 되어서 시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네. 듭니다. 오늘 귀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너무 좋은 말씀. 네. 사실 좀 마음이 아픈 말씀, 네, 좀 찔리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강현수 발표자님을 모셔볼까 하는데요. 모셔보시기 전에, 기념품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요. 기념품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한번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자,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발표 중에 한번 나 소감을, 중간 발표지만 한번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안 되는가요? 소감 혹시 해주실 분 계실까요? 짧게라도? 없으실까요? 자, 그러면 다른 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더숲 아까 첫 번째 발표자님 말씀해 주셨죠? 미국의 어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을까요? 네, 저기, 네, 아틀랜타 정답입니다. 한번,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무릎 브라이언. 와우. 자기소개 하셨으니까 기념품 하나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올라와 주세요. 자리로 모실게요. 네. 그 애틀랜타에서 더숲 활동하고 계시고 아마 브라이언도 더숲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나 봐요. 네. 자,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더숲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아니야. 맞추셨던 분은 안 됩니다. 혹시 수녀님들 그렇게 열심히 들으셨던데 몇 명인지 기억 안 나세요? 14명?
야, 맞추셨어요. 우리 수녀님 한번. 네. 거의 제가 이렇게 이 가에 떠 먹여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장애인 자녀의 재정적 미래 설계 발표를 해주셨는데 한국에는 없는 이름 그 잡 네임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열심히 적어놨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우리 청명태님의 잡 네임. 스페셜. 네, 맞았어요. 스페셜. 스페셜? 재무관리? 선생님 재무관리라는데 맞나요? 맞나요? 아, 일단은 맞다고 하십니다. 선생님 스페셜 케어 플래너 맞을까요? 네, 스페셜 케어 플래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잡이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자,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지금 나오실 분은 강현수님이라고 합니다. 해주실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소통의 노력과 경험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강현수님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직업은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봐드렸어요. 자, 우리 손 드신 선생님, 그냥 선생님? 특수교사 선생님. 맞습니다. 특수교사 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특수교사 선생님이세요. 우리 학교에서 발달장애 아동분들과 함께 했던 경험들을 나눠주실 거고요. 우리 박수로 한번 마지막 발표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앞서 말씀하신 분은 33년 전에 미국에 가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특수교사를 시작한 지 올해로 33년 되는 서울에 지금 특수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강현수라고 합니다. 아까 보니까 이 당사자 발언대에 나와서 발표하는 우리 멋진 청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학교에서 만나는 우리 아이들은 사실 이렇게 자기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좀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특수학교에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부장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심시간에는 학교에서 이 가장 어려움이 큰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하루는 제가 밥을 잘 먹여서 올려 보냈는데 제가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교무실에 가보니까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이 담임 선생님한테서. 그래서 교실로 전화를 했더니 선생님이 전화를 안 받으세요. 교실로 막 달려 올라갔죠. 그랬더니 밥을 잘 먹고 올라간 이 친구가 막 텐트럼 상황이 되어 있어요. 양말도 벗어 던지고 실내화도 벗어 던지고 막 하면 그걸로 끝나면 좋지만 또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이런 가해 행동도 나타나고 있고 교장 선생님께서 달려오셔서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막 제지를 하고 계셨었는데 제가 평소에 이제 한 번씩 가서 이런 상황에서 아이랑 같이 밖에 나가서 한번 우리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올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가 좀 잘 따라줬었길래 제가 아이에게 우리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올까 그래서 이제 일으켜 세웠어요. 복도에 나가자마자 또 들어 누워서 또 신발을 벗어 던지고 또 이렇게 막 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올라가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학생이 이렇게 자해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광대뼈도 튀어나오고 상처도 생겨서 좀 이게 심각한 상황이어서 아이가 이걸 못하게 좀 노력을 하시는데 교과 선생님 한 분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행동을 자꾸 하면 이렇게 좀 안전하게 모자를 씌우자라고 약속을 해서 밥을 먹고 올라간 다음에 또 이런 행동이 나타나니까 저희 지원 인력 중에 사회복무요원이 이 모자를 씌운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또 모자도 집어 던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누구야 모자 쓰기 싫어? 라고 물어봤더니 이 학생이 모자 싫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딱 그 행동이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모자 안 쓸래요. 모자 씌우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해 줄게. 선생님 네가 이제 앞으로는 선생님 모자 안 쓸래요 라고 말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씩 웃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래 그럼 이제 일어나서 선생님이랑 한 바퀴 돌자 라고 하니까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고 네, 그러고서 이제 한 바퀴를 돌았어요. 이런 상황들이 학교에 있다 보면
좀 많이 자주 접하게 돼요. 이 아이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모자가 쓰기 싫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언어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전 행동, 문제 행동으로 표현되는 행동들이 나오게 되고 전달이 안 되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학생을 점심음 지도를 하기 전에 1학년 신입생 중에 또 이제 한 학생이 막 그 식당에서 들어누워서 이런 텐트럼 상황을 자주 겪는 학생을,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요플레밖에 안 먹는 이제 이런 학생을 점심 지도를 했었는데, 하루는 이 학생이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가만히 이러고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이 옆에 계시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은가 봐요. 제가 화장실 좀 먼저 데리고 갔다 올게요. 라고 아이를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아이가 화장실을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게 보이는데 또 뒤에서 또 막 누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떼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선생님은 다른 아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계셨으니까 반 아이들 보세요. 제가 달래서 데리고 갈게요. 하고 이제 보니까 아이가 신발을 벗어 던졌고, 그래서 신발 신고 가서 밥 먹자라고 해서 이 벗어 던진 신발을 신기려고 보니까 이 신발이 짝짝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신발을 신고 화장실을 가려고 할 때 앞에 앉은 다른 아이가 벗어놓은 신발을 한 짝은 자기 거 신고 한 짝은 그 아이가 벗어놓은 신발을 신고 갔었고,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이게 불편하니까 누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때를 썼던 거죠. 이제 이 아이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제가 음악 교과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머릿속에서는 이걸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어휘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점점 많아지는 거죠. 왜 그 있잖아, 왜 이렇게 채가지고 두드리는 악기 음악 시간에 쓰는 거, 이렇게 말을 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실로폰 하고 말을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언어 표현을 못한다라고 해서 머릿속에 이런 어휘가 없는 게 아니라 밖으로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옆에 있는 저를 종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이런 주변인들이 찾아줬을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은 바로 그거야라고 하는 이제 이런 행동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특수학교에 가기 전에 특수학급에서 지도했던 학생이에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자발적인 발화가 되게 부족한 학생이에요. 잘 안 들리죠? 근데 이 학생이 어렸을 때는 정말 자발어가 많이 부족했는데 이제 크면서 가끔씩 이런 발화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넘어갔다. 그런데 지금 아이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얘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뭐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동영상 조금 다시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재생이 될까요? 예. 그네를 타요. 공부할 때는 말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아주 작은 모기만한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다가 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짜장밥. 그래, 제가 짜장밥 알아들었어요. 먹는 날이야. 짜장밥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현욱이 짜장밥 좋아요? 짜장밥 좋아요? 짜장밥 먹을 거니? 네. 짜장밥 조금 먹을 거야? 많이 먹을 거야? 나만 먹어요. 많이 먹을 거야? 네. 짜장밥 많이 먹을 거야? 점점 네. 목소리가 이따가 커져. 짜장밥 줄게.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렇구나. 짜장밥 먹을 거니? 네. 짜장밥 좋아해요? 네.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고 가서 밥 먹자. 네. 알았지? 자, 가봐.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이 다음에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거죠, 열심히. 왜냐하면 자기가 말하는 걸 제가 알아들어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래, 그럼 우리 짜장밥 먹으러 가려면 열심히 공부하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런 보이는 많은 도전 행동이라든지 문제 행동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렇게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답답함들을,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짜증이 나고 의사소통의 노력을 포기하게 되는데, 내 말을, 내가 하려는 말의 의도들을 찾아주고 내가 하려는 말을 이렇게 찾아주는 사람하고는, 이런 소통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대해주는 사람하고는
계속해서 소통하려는 노력을 아이들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아이가 그렇게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선생님들도 힘을 받게 되면서 선생님들도 더 많이 노력을 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짜장밥을 정말 소모지 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들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저희 교실에는 이렇게 매일매일 학교에서 먹는 급식 메뉴를 가지고 이런 이런 판을 만들어놔요. 그날 날짜에 짜장밥이 있었죠. 그리고 아이랑 같이 아침에 우리 오늘 점심시간에 이런 거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제가 아이의 말을 듣고 짜장밥 하고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여기는 뭐냐 하면 저희 교실에 이제 쉬는 공간, 저기 조그맣게 뭐라고 붙어 있냐면 이렇게 쉬어요 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판에서 이 학생이 쉬어요, 제일 좋아하는 게 쉬어요고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게 저 쉬어요인데, 쉬어요 누르면 처음에는 그냥 뒤에 가서 이렇게 빈들빈들 이러면서 이게 얘가 쉬는 거라서 제가 저희 빈백 옆에다가 저 쉬어요라고 하는 상징을 저렇게 붙여주고 이게 쉬는 거야 라고 한 다음부터는 아이가 가서 쉬어요 누르면 빈백에 가서 누워서 책도 보고 이제 누워서 쉬기도 하고 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교실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요게 이 페트병 뚜껑 뒤에 자석을 붙여놔서 여기는 제 사진이 있고 여기는 또 이제 아이들 얼굴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 선생님하고 누구는 개별반에서 공부하고 누구는 4학년 5반 가서 공부하자. 그런데 이제 어떤 친구가 저는 급식실에 가고 싶어요. 여기다 딱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아이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가야 할 곳, 이제 이런 것들을 말은 못하더라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환경이 되는 거예요. 하루는 저희 반 학생이 여기에다가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지. 너는 여기 가고 너는 여기 가고 선생님은 여기서 누구랑 공부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다 흩어놨는데 이 학생이 그래도 이제 계속 모아놓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다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응 하고 대답을 해요. 자기 반에 그렇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맞았어 바로 그거야. 그래서 다 갔어요. 저희가 쉬는 시간에 그 반에 가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개별반에서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이랑 친구들을 자기 반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교실에다가 환경 구성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거는 의사소통판으로도 사용을 하고 태블릿으로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의사소통판을 만들다 보면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 지시하고 싶은 거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의사소통판이 구성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아이가 하고 싶은 말, 아이가 원하는 어휘들을 자꾸 찾아주는 것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입술이 이렇게 잘 건조해서 막 금방 갈라지고 이런 아이였고 정전기가 이렇게 탁 부딪혔을 때 이렇게 정전기 나는 것 때문에 사람들하고의 접촉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였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립밤 발라요, 핸드크림 발라요 이런 상징을 넣어줬더니 아이가 쉬는 시간에 자기가 이제 이런 것들을 눌러서 발라달라고 표현하고 그래 그럼 립밤 바르자 해서 바르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들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또 보완대책 의사소통이라고 해서 이런 이제 선택의 기회들을 주면 제가 이제 음악교과를 가르치는데 아이들하고 수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체조를 한 달에 한 개씩 늘려가거든요. 아이들에게 너는 어떤 체조가 좋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선택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거나 누르나 싶었던 아이들도 이걸 계속해서 몇 번 하다 보면 얘는 정말 이렇게 손가락 체조를 좋아하는 아이. 이 아이는 주먹 체조를 좋아하는 아이.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선택했을 때 그것을 그래 그럼 오늘은 우리 누가 선택한 거 우리 주먹 체조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경험들을 자꾸 하다 보면 아이스크림 어떤 아이스크림 좋아해? 먼저 수박 아이스크림, 수박바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선택의 기회들을 자꾸 제공하고 선택하는 것들을 또 존중해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선생님 아이들과의 이런 의사소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즘에 학교에서 이제 좀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상징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이런 상징들을 제거하면서 문자로 가야 되겠죠. 제가 전에 이 보완대책 의사소통 지도를 시작하면서 1학년 아이 2명이 둘 다 비구어 자폐 학생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하고 4년 동안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보완대책 의사소통을 지도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상징이랑 같이 공부하다가 문자로 표현을 하고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은 좀 장애 정도가 되게 심한 학생이었는데 중학교 가서 엄마를 만났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뒤에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서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글씨 쓰는 걸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날 아이가 엄마 손바닥에다가 사랑해요라고 쓰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엄마지만 우리 아이가 문자를 익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학교 선생님들 너무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문자로 표현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랬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말을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이렇게 낮게 생각하고 시도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아이들하고 같이 열심히 저희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내가 발달장애 자녀를 두었다라고 하면 가장 만나고 싶은 선생님이에요. 감사합니다. 학교에 이런 선생님만 있었으면 내 학교에 아이가. 이런 선생님들 많으세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단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아이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정말 느껴졌던 발표였던 것 같아요. 네. 학교 선생님들께 사실 학부모들로서 굉장히 질문들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혹시 이 자리에도 아마 발달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학교 선생님으로서 학부모님들께 한마디를 해드린다면 어떤 말을 좀 당부가 될 수도 있겠고 네, 부탁이 될 수도 요즘에 사실 작년 이후로 굉장히 선생님들 많이 힘드시고 그다음에 부모님들도 많이 힘드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신뢰 관계에서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선을 긋는 이런 환경들이 자꾸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학교의 이런 문화라든지 사회 환경들도 많이 변화하게 되고 그러면서 학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분위기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서로 신뢰하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이런 성장과 그리고 안전한 성장들을 하는 데서 서로 협력하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선생님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또 이렇게 믿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여기에 사실 제가 이거 신청하고 난 다음에 이거 취소 안 되나 막 취소 버튼을 찾아봤는데 이미 제출이 되고 난 다음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여기 지금 선생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스가 지금 그림 한글 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걸 신청을 했다가 부스 홍보는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취소가 안 되었습니다. 네, 그림 한글 사이트 가시면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그림 상징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일반인들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수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고 부모님들께서도 관심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느끼기에는요, 우리 발표자셨던 천경태님께서 중요하다고 그 빨간색으로 쳐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분야별 전문가 팀 구성이었어요. 그 전문가가 선생님이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 전문가로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네,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강현수님을 마지막으로 네, 발표회 모두 들어보았고요. 오늘 음악, 또 하나는 재정 설계, 또 하나는 교육.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발달 장애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발표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발달 장애를 바라볼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가족분들이나 부모님들이 말하실 때 그런 경우가 굉장히 심해지는데 종사자분들을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 뭐랄까 방법론적이라던가 조금 더 좀 차분하고 감정이 아닌 이성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그런 발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우리 세 분의 발표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쉽게도 오티즘 엑스포와 오티즘 톡스가 마무리될 시간입니다, 선생님들. 아쉽나요? 아쉽나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아쉽다고 제일 크게 대답해준 우리 친구한테 기념품 하나 주세요. 네, 저는 제가 제일 아쉽고요, 선생님들.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저의 사회자로서 또 한 명의 청중으로서 지난 이틀간 오티즘 엑스포와 그리고 오티즘 톡스를 통해서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소감으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당사자분들, 가족분들, 또 종사자분들이 직접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되셔서 정말 진솔하고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발달장애 굉장히 여러 가지의 시각들로 바라볼 수 있는 이틀의 소중한 경험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용들이 결국에는 한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 또 필요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 함께 이런 걸 해봐요 하고 제안하는 이야기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감동적이었어요, 마무리가 지어질 때.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내 옆에서 이웃으로서, 친구로서 그냥 수다 떨듯이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특별한 빨간색의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일상적으로 내 친구처럼 내 카페에서 수다 떨듯이 이런 이야기들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왔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의 마음속에도 오늘 오티즘 톡스 그리고 이번 오티즘 엑스포에서 한 경험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에 남아서 어떤 생각이나 또는 더 좋다면 행동으로서 이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의 소감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멘트를 제가 한번 또 읽어보면서 지어보겠습니다. 자, 2024 꿈을 그리다 함께 그리다 자폐와 발달 지원에 관한 모든 것을 나누는 오티즘 엑스포에서 발달 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오티즘 톡스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